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복지교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실 때 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을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 나눔복지교육원에는 몇 년 전부터 임상심리사 1급 런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의 일정을 앞에 적어놨는데요.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교재 소개 그리고 시험에 대한 안내,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2023년까지는 우리가 1회, 2회, 3회, 4회까지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자격시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3회 시험에 1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당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자, 필기 원서 접수는 6월 달이 되겠습니다. 6월 18일부터서 6월 2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필기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일은 7월 5일부터 7월 27일인데요. CBT 시험입니다. 컴퓨터 기반 테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온라인상에서 이 시험을 치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지류가 있어서 이제 시험지라고 하죠. 시험지에서 이렇게 마킹을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CBT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험 기간이 깁니다. 시험 기간이 긴 것은 이제 CBT 시험을 자기가 장소를 이제 시험 원서 접수 들어가면 일정하고 장소가 이제 세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CBT 시험은 어떤 한 날에 보지 않아도 되겠죠. 컴퓨터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조금 늘려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응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편의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 기출문제가 CBT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공개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조금 좋지 않은 건데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 필기 원서 접수, 필답형으로 보는 실기 원서 접수는 이제 9월 10일부터 9월 13일입니다. 원서 접수는 이때 꼭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필기시험 이제 합격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필답형의 실기시험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실기시험 준비도 잘 해주시고 자, 이 실기시험은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인데 지금 현재는 미정 상태입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 사이에 실기시험을 보겠다. 실기시험은 CBT 시험이 아니라 지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나중에 일정이 좀 세팅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저희 카페라든지 홈페이지, 나눔복지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정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제 교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심리사 1급 교재는 기출문제집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은요. 기출문제 은행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많게는 70%에서 80%. 이 실기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면 전체 과목의 60% 이상의 득점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집인데요. 필기 기출문제집입니다. 이게 문제편이고요.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필기 기출문제집의 해설편입니다. 이게 두 권으로 분권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해설편인데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8개년에 걸쳐서 이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회차가 100문제니까 8회분이면 800문제가 여기 안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서 차근차근 교재가 편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순으로 되어 있는데 2023, 22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교재가 편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기 문제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문제집은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자, 이 실기 문제집은, 이제 앞에 실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부록이 있는데요. 부록은 좀 예상 문제 몇 문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로샤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실기 문제는 2009년도에 시험이 시작됐거든요. 2009년도부터 2023년도의 문제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기 시험은 20문제씩 출제되고 있는데요. 20문제씩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왔던 문제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게 빼지 않고 나왔던 문제도 계속해서 똑같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필기 문제집은 좀 크죠. A4 사이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46배판 일반 교재 사이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판서도 좀 이렇게 내용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좀 할애하는 차원에서 교재를 작년부터 좀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 안내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교재 소개는 끝났고요. 우리 자격명은 임상심리사 1급입니다. 임상심리사는 1급 시험이 있고 2급 시험이 있습니다. 자, 1급이 자격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응시 자격이 있는데요. 응시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 자격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그분하고 좀 통화를 하셔서 여러분이 응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 예정자. 그러니까 내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았다 해서 자격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2년 이상의 실습 수련을 받은 자 그리고 4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랬잖아요. 이 앞에 있는 2년 이상의 실습 수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4년 이상의 실무 하나 하고 여기에 and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득 예정자도 되고요.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에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5년 이상의 실무 종사자 이런 분도 임상심리사 1급 응시 자격이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응시 자격이 있는데 이거 외에 또 다른 응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산업인력공단에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와 연관돼서 실무 경력이 있다든지 또는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문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산업인력공단에 노크해서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과목은 5과목입니다. 먼저 필기시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심리연구 방법론입니다. 심리연구 방법론, 그리고 고급 이상심리학, 고급 심리검사, 고급 임상심리학, 고급 심리치료인데요. 임상심리사 2급하고 좀 다른 점은 임상심리사 2급은 심리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들어가지 않고 이 1급 시험에는 임상심리연구 방법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다 똑같은데 고급이란 말이 앞에 붙어요. 그래서 약간 시험 문제가
어렵기도 하죠. 물론 임상 2급하고 뭐랄까요, 문제가 좀 유사한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스타일도 몇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는 고급 임상 실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시간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가 매 과목 40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과락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20문제씩 5과목이거든요. 그러면 40%면 8문제가 40%가 됩니다. 그래서 8문제까지는 8문제, 9문제, 10문제 이렇게는 과락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7문제를 맞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과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 과목당 40% 이상입니다.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좀 정답수로 말씀을 드려보면 100문제잖아요. 100문제 60%면 60개 이상을 맞추면 된다, 과락 없이.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는 이제 채점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채점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건 필답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필답형으로 써놓은 것을, 쉽게 말하면 주관식이요, 그렇게 써놓은 것을 채점위원들이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분 점수도 주고요. 예를 들어서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5개의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3가지는 맞췄어요. 2가지가 잘못됐고, 그러면 3가지에 대한 부분 점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점을 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부분 점수를 주고, 또 만약에 다 완벽하게 썼다 그러면 완전한 점수 5점, 6점, 4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합산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 3회 실기시험, 이걸 말하는 거예요. 3회 실기시험은 2일 분산 시행할 예정으로 종목별 세부 일정은 별도 공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2일 분산 시행,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2일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틀에 걸쳐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하루 만에 실기시험을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인원수가 좀 많다 보면 2일 동안 분산해서 볼 수 있겠죠. 물론 시험 문제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되게 복원이 이루어져요, 실기시험은. 그럼 그 복원된 걸 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분산되어서 다음에 시험 보는 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뭐랄까요, 나중에 보는 사람이 좀 유리할 수 있어서 문제가 문제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까지는 하루 만에 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3회 실기시험은 2일 분산 시행 예정이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공고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일정 보고 원서 접수할 때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때 좀 착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2일 분산이다,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20문제씩 쭉 했어요. 20문제씩 했는데 2일 분산 시행이면 당연히 문제는 달라질 것 같아서요. 그거는 저희들도 나중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정 현황이 있습니다. 검정 현황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합격률인데요. 그걸 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재 앞에 있는 인트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임상심리사 1급의 합격률은 간단하게 말하면 필기시험은 높고 실기시험은 낮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3개년을 좀 말씀드려보면 80%대입니다. 80%대. 저희들이 임상심리사 1급을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교재를 개발해서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때가 2021년 이쯤이에요. 20년, 21년 이쯤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2019년에 60%였던 것이 2020년에 78%, 80%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21년, 22년, 23년에 87.5, 86.9, 89%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9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집을 좀 이렇게 출간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이렇게 서비스한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합격률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기도 우리는 이제 필기와 실기를 같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자, 2019년에 9.52%밖에 안 됐어요. 실기시험 합격률이. 예를 들어 10명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10%니까 1명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시면 66, 44, 48, 3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서 좀 이렇게 이게 오픈되니까 이게 실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 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있었지 교재로 출간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재로 출간되면서 합격률이 갑자기 2020년 전후로 해서 확 올라갔다. 우리가 이제 그 즈음에 교재를 출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실기는 한 50% 정도, 40% 후반에서 50%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필기시험은 80%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시험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응시 인원을 좀 볼까요? 응시 인원은 가장 최근에 필기시험이 많이 늘었습니다. 1373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시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1399명이 응시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200명, 500명 이렇게 되다가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임상심리사 1급의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기준이 있는데, 출제 기준은 나중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쭉 이제 과목별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객관식 사지선다의 사지택일령입니다. 시험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필기시험은 100문제입니다. 뭐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이니까 시험 시간은 넉넉합니다. 우리가 보통 100문제 100분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2시간 30분이면 시간은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실기시험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실기시험도 시간이 넉넉합니다. 실기시험은 3시간이 주어집니다. 20문제 쓰는데 3시간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 필기시험의 출제 기준이 적용되고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럼 2025년에 또 새롭게 나오겠는데 그때 아마 많은 것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기준, 그 다음에 필기 기준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실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실기는 크게 2개의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는 심리검사, 심리평가라고 하는 심리검사나 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리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심리평가, 심리검사 쪽이 한 60% 문제에서, 그 다음에 심리치료가 한 40%, 6대4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5대5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6대4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준비하실 때 심리검사 파트 있잖아요. 고급 심리검사 그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잘 공부하셔야 되고요. 고급 심리치료가 있잖아요. 그걸 집중적으로 잘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 바로 볼 실기시험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기시험의 두 과목, 첫 번째보다 고급 심리검사, 두 번째 과목보다 고급 심리치료, 이 두 과목은 필기시험 볼 때 집중적으로 잘 공부하시고 또 해설에 있는 내용도 꼼꼼하게 형광펜으로 밑줄 치면서 공부해 주시면 실기시험 준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정리가 된 줄로 믿고 이제 학습에 대한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팁인데요. 이 학습 팁은 기출문제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은행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이 기출문제 은행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한 70% 정도, 많게는 80%도 나올 수 있는데 70%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기시험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기시험도 20문제잖아요. 그러면 27에 14,
한 14문제에서 15문제. 매년 보면 보건대에서 나온 거 보면 신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신출이라는 거, 제가 강의할 때도 신출이라는 거를 써드리거든요. 자, 신출한 선어 문제가 있어요. 선어 문제가. 그러면은 선어 문제 하면은 나머지 한 16문제, 15문제 정도는 기출에서 좀 나오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기출을 약간 바꿔서 출제하기도 해요. 뭐 슈퍼바이저의 특성을 물어보다가 슈퍼바이저의 특성을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약간 틀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참,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우리 모범 답안 있잖아요. 그거는 많이 보는 전공서적에서 이제 실기 기출 문제는 세 분의 저자가 이걸 썼는데, 이것을 출처라고 하거든요. 근거, 그 답안의 근거, 출처를 다 명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있는 70%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석사 학위도 있으시고 상담 실무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넣어드렸는데, 그 내용들까지 같이 기출문제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때, 동영상 강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해설에 있는 내용을 강의를 해드립니다. 강의 내용에 해설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일종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보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기출문제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저는 정말 날림으로 강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번 문제 답이 2번이에요. 그럼 2번 문제 지문만 해결하고 넘어간다? 그게 나머지 지문을 분석해야죠. 그 나머지 지문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설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20문제를 한 강으로 구성하지 않았어요. 10문제씩 나누어서 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연구방법론 통계 같은 경우는 뭐 20문제를 3강으로 쪼개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20문제를 한 강으로 구성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강의 해설 내용을 강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이론을 보충할 수 있게 도와드렸으니까 이 강의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혼자 자가학습으로 이제 해설지를 보면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강의를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필기시험이 7월달입니다. 지금이 몇 월달이죠? 네, 4월달 돼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바로 실기시험이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있죠. 그쵸? 3개월 정도 있다 있는데, 이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부단한 연습을 해야 돼요. 작성 연습을 해야 됩니다. 200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중복된 거, 신출된 거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왔거든요. 그럼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필답형이에요. 필답형인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학습 팁에서 첫 번째는 이제 기출 문제의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모범 답안이 있는데, 그 모범 답안을 한번 읽는 겁니다.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한번 읽어보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이 나오구나,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상당히 힘드네, 그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체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아, 내가 이거 아는 거야.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치고,
아, 내가 이것은 정말 모르겠는데 그러면 별표를 치고 그 다음에 아, 나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세모를 치는 거죠.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O,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모르겠는 거, 듣도 보도 못한 거, 지금 실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표.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5가지 중에 2개는 알아요. 5개를 쓰는데 2개는 아는데 나머지 3가지는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세모를 치는 거죠. 문제에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한 번 해서 한 번 읽어보면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자, 분류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거든요. 분류 작업은 O, 그 다음에 세모, 그 다음에 별표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자, 2번째는 분류해서 이렇게 세모와 별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모와 별표에 해당되는 것은 천천히 읽으면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녹음을 하는 거죠. 왜 녹음을 하는 게 좋은지 아세요? 들으면 돼요. 자주 들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해 놓는 거죠. 지금 저는 필기 연습장에 필기 연습한 거 아직 안 썼습니다. 그건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초벌 작업으로 한번 읽으면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이렇게 세모나 별표는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것은 녹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은 근데 이거 좀 몇 개 더 해야 되고 전혀 모르는 거 그런 것만 녹음을 하는 거죠. 자, 녹음을 할 때 지금 2023년부터 역순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2023년 그렇게 연도별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녹음을 하고 파일 저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2개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심리검사 파트, 심리치료 파트 이렇게 2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 파트 쭈르륵 이제 녹음 1, 녹음 2, 녹음 3 이렇게 넣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운전할 때도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듣고 자주 들어주시라고요. 이해됐죠? 네, 그 작업이 필요하고 마지막은 3번째예요. 3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성 연습을 하는 거죠. 작성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작성 연습을 할 것. 필수입니다. 필수. 자, 작성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키워드로 이게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키워드로 작성하는 거. 예를 들어서 수렴타당도를 작성한다. 그러면 수렴타당도는 같은 개념이죠. 다른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상관성이 높았을 때 수렴타당도가 높은 거거든요. 자, 이게 쭉 텍스트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키워드만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때, 나중에 이걸 보실 거 아니에요. 작성해 놓은 것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같은 개념을 다른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상관성이 높으면 수렴타당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노트에다가 뭐만 써놨죠? 키워드만 써놨어요. 같은 개념, 다른 측정 방법, 상관성 높으면 상관성 높다. 이 정도만 쓰면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변별 타당도는 다른 개념을 같은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상관성이 낮으면 변별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키워드만 적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어서 작성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노트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노트를 갖고 있고 그 노트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붙여서 해보는 거예요. 그걸 붙여서 하게 되면 나중에 쓸 수 있거든요.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것을 말로 읊었다는 것은 그걸 작성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노트를 일종의 이제 키워드 노트인데 그 키워드 노트를 자주 들여다보시는 것이 마지막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다. 3단계. 요걸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 팁인데요. 합격 팁 마지막은 이거는 간단합니다. 합격 팁에서 이제 필기, 그 다음에 실기 이런 게 있는데, 필기부터 말씀드리면 기출 문제를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과목이 조금 어려운 과목이 있고 쉬운 과목이 있고 그래요.
되게 일반적으로 심리검사 파트,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연구방법론 파트, 이 두 가지가 조금 어렵죠.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쉬운 거하고 어려운 거하고 중간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연구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가 있어요. 심리검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심리검사를 많이 해보신 분은 쉬울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 자, 그리고 이쪽에 임상심리학. 그 다음에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써드렸는데, 이쪽은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약간 힘들어 하시는 거. 이쪽은 문제도 좀 쉽고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거. 이상심리학은 이게 중간이에요. 이게 중간입니다. 이상심리학 같은 경우는 암기예요. 암기. 진단 기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공부를 안 하시면 점수는 곤두박질 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중간 그룹, 이거는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된다. 숫자도 많이 외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전략 과목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쪽이 이제 전략 과목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고득점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고득점이 나와야 된다. 고득점이란 20문제에서 18개 정도 맞춰주는 거예요. 두세 개 정도 밀리는 거죠. 그래서 17개, 18개를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 60개를 넘기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중간 그룹이죠. 이상심리에서 15개 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18개를 말씀드렸고요. 각각의 18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1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36이죠. 36에서 40, 50일 됐잖아요, 벌써 50일 됐어요. 이 세 과목에서 우리가 점수를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연구방법론하고 심리검사. 어떤 분은 심리검사를 잘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연구방법론을 잘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절반만 맞아도, 10개씩만 맞아도 합격이 가능하다. 자, 이게 10개 맞고, 여기에 10개 맞고, 그럼 20개 아닙니까? 그럼 벌써 60개 넘었어요. 이렇게 해도 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과목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역대 문제들을 쭉 풀어왔기 때문에 어떤 게 조금 더 수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들이 좀 수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임상심리학은 약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리검사 파트도 나오기도 하고 연구방법론의 부분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상심리도 약간 나오기도 하고 여기는 심리치료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약간 혼합된 복합적인 학문이 임상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기 때문에 임상심리학은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랜을 짜게 되면 합격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실기 아니겠어요? 보시면 80%가 필기 합격률이고 실기 합격률은 4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실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죠.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실기는. 그래서 이런 공을 들여야 된다. 이게 바로 실기의 합격 팁이 돼요. 학습 팁이자 이렇게 하면은 합격이 가능하다. 합격의 전략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키워드 작성해서 말로 읊어보고 이런 것들이 실기에서 열심히 하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실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기 필답형은 심리검사 파트하고 고급 심리검사 파트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심리치료 파트가 대부분이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20문제가. 이렇게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검사 파트가 60% 정도 출제되고 심리치료 파트가 40% 정도 출제되니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마지막 부분 여기 보면 심리검사가 있죠. 심리검사.
심리검사 해설 잘 읽어주셔야 돼요. 해설 집중이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심리치료 있죠? 이것도 해설 집중이라고 쓸게요. 해설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치료는 좀 소홀해요. 심리치료는 좀 소홀하다고요. 심리검사 파트가 어렵죠. 심리검사는 이제 전문가이신 우리 조문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설명도 잘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리 검사 파트에 좀 신중하게 시간을 좀 많이 투여하셔야 됩니다. 자, 필기시험은 그런대로 좀 됐는데, 이제 나중에 필기시험 끝나고 나서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심리검사의 해설, 심리치료 해설 이런 것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뭐니 해도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니까 기출문제 잘 점검하시는 것이 합격에 있어서의 바이블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실기시험에 이제 한 번에 합격을 못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예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기 준비해서 또 합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기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바로 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좀 안타까운 것은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한 번에 하시는 것을 주 목표로 삼고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2024년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한 번에 해서 명실공히 임상심리사의 최고 전문가, 1급 전문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